안녕하세요. 저희 미친 신호 때문에 너무 화가 났었는데 역시 눈이는 진리인가 봅니다. 똑같이 해주니 부들부들 떠는데 이번 기회에 절연도 하게 되고 저는 너무 좋네요. 제 여동생은 골드미스입니다. 나이는 30 중반이고 결혼은 안 했어요. 사업이 너무 잘 풀려 20대 후반부터 30대 초까지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 결혼은커녕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제대로 못했고 그나마 사귀었던 남자가 바람을 피워 제 동생한테 큰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인지 제 여동생은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잘 되고 재미있어서 굳이 결혼에 대한 열망도 없었고요. 그런 동생이 저는 자랑스러워요. 결혼해 아이를 낳고 아둥바둥 워킹맘으로 사는 저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동생에게 그래, 결혼하지 마. 지금처럼 멋있고 당당하게 살아. 라고 말을 해주기도 합니다. 제 남편 역시 처제가 너무 대단하다며 치켜 세워주는 사람이고요. 단 한 사람, 제 신우는 예전부터 틈만 나면 제 동생 깎아내리기에 바빴습니다. 새언니, 현주는 아직도 남자친구 없어요? 아가씨, 아무리 동갑이라지만 존칭을 하셔야죠. 현주가 뭐예요? 그건 제가 부르는 말이죠. 아가씨는 사돈이라고 호칭하셔야 맞는 거예요. 어차피 나이도 같은데 무슨 존칭이에요. 그럼 이제 그냥 현주 사돈이라고 부를게요. 그건 되죠? 아니, 그건 그렇고 아직도 남자친구도 없으면 결혼은 대체 언제 하려고 그런데요? 내가 남자 소개시켜 줄게요. 아가씨, 저번에도 소개시켜준다고 하던 사람이 제 동생보다 10살이나 많은 백수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냈던 거 잊었어요? 제 동생 결혼만 안 했지 돈도 잘 벌고 뭐 하나 빠지는 애 아니에요. 아니,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저는 그래도 뱃속에 아이까지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현주 사돈은 결혼 안 하고 뭐 한대요? 아가씨보다 잘 살아요. 됐죠? 이제 관심 안 주셔도 돼요. 그렇게 신우는 제 여동생한테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있는 건지 말도 안 되는 남자를 갖다 붙이려고 하질 않나. 결혼도 안 한 노처녀인데 돈 많이 벌어 뭐 하냐는 식으로 깎아내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쩔 수 없는 시자라 그런지 제 쪽을 만만하게 보는 시각은 변하지 않더군요. 원래부터 말을 참 밉게도 하던 신우였고 저랑 남편 결혼하는데 예물 예단으로 본인이 나서서 시자짓을 하려고 하길래 신우 때문에 파혼할 뻔한 적도 있어요. 게다가 돈은 얼마나 밝히는지 저희 결혼식 축의금에서 남편 쪽으로 들어온 돈의 반을 달라고 해서 난리가 났던 적도 있었죠. 신우가 결혼을 잘 못했어요. 젊을 때 가볍게 사귀던 남자와 혼전 임신하는 바람에 조건도 제대로 안 맞춰보고 부랴부랴 결혼을 했는데 신우네 남편 쪽은 빚밖에 없는 집안이었고 신우 남편도 돈벌이 제대로 못해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어온다고 하던데 그나마도 꾸준히 갖다 주기라도 하면 모를까. 틈만 나면 관두고 그래서 신우가 부업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 5 식구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다 하더군요. 그런 신우가 말이라도 잘하고 착한 사람이면 저도 시조카들 용돈 준다는 셈치고 좀 도와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화난다고 쌍욕한 적도 있었고 제 명품 지갑이 탐난다며 손대서 난리 난 적도 있기 때문에 도통 정이 안 가는 신우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신우랑 사이도 별로 안 좋고요. 안 그래도 남편이 신우 결혼을 엄청 반대했었거든요. 잘 좀 알아보고 결혼하라고. 그런데도 자존심 때문인지 제 남편한테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며 결혼 진행했던 여동생이라 제 남편도 혀를 내두르고 반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도 자꾸 손 벌리고 사고치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는 모른 척하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그냥 대면 꼭 필요한 연락 외에는 잘 안 하려고 했고 시댁에도 웬만하면 신우네랑 안 마주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셋째까지 낳고 나니 더없이 친정이 고픈 건지 명절 내내 본인 친정, 그러니까 제 시댁에 눌러붙어 있더군요. 신우 남편은 명절에도 일하러 간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장인 장모님한테 잔소리 듣고 제 남편한테도 또 한 소리 들을까봐 어색해서 안 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집은 시댁 가면 딱 1박만 하고 오거나 아님 식사 2끼 정도만 하고 올라옵니다. 신혼의 아이들이 워낙 많고 정신이 없는 데다 그 집 아이들이 자꾸 저희 애들을 괴롭히고 때려서요. 좀 더 크면 안 부딪히겠지만 지금은 고만고만한 또래라 그런지 트러블이 많더라고요. 게다가 신혼의 애들이 워낙 드세고 입도 험해서 솔직히 저희 애들이 많이 밀려 화가 나요. 시조카들도 그냥 신호 닮은 듯 하더라고요. 어느 명절날 그렇게 시댁에서 모두가 모인 어느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신우가 또다시 제 여동생의 근황을 묻더군요. 그래서 그냥 일 계속 하는 중이라고만 말하고 입을 닫았어요. 그런데 저희 큰딸이 고모, 우리 이모 새로 이사간 집 엄청 넓어요. 바로 앞에 바닷가도 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하더군요. 제 동생이 오션뷰 끝내주는 아파트로 이번에 이사를 갔거든요. 바로 앞이 바닷가고 해 떨어지는 풍경이 그야말로 예술입니다. 평수도 32평이라 넓고요. 그게 2번째 집이고 다른 지역에도 오피스텔이 하나 더 있습니다. 능력 있는 동생이에요. 그래서 새로 이사한 아파트로 저희 가족 모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바로 앞에 넓게 바다가 보이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 조금만 걸으면 해변이 나와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아이들 인상에 깊게 남은 듯 했고요. 그렇게 저희 딸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기 이모 집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신우가 눈이 휘둥그레해지며 아니, 현주 사돈이 그 동네에 집을 샀다고? 거기 새로 개발되는 곳이라 엄청 비싸다고 들었는데 하며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집을 어떻게 샀냐? 융자도 하나 없냐? 어떻게 혼자 사는 여자가 30평대 신축을 구매했냐? 너무 사치 부린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선 넘는 발언들을 하더군요. 그래서 나중엔 대꾸도 안 했습니다. 워낙 질투도 오지랖도 넓은 신우라 입을 열면 열수록 제 기분이 나빠지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냥 그렇게 그 얘기는 끝난 줄 알았어요. 설마 제 여동생 집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죠. 그렇게 몇 개월 지났을까?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고 마침 제 동생 휴가에 맞춰서 동생 집에 놀러 갔다 왔어요. 제 동생 집 앞 해변에서 다 같이 찍은 사진이 다들 행복하게 잘 나와 마음에 들어서 제가 까똑 프로필 사진으로 해놨었는데 신우가 그걸 보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해변 보니까 그 신우네 집 근처인 것 같은데 거기 놀러 간 거냐면서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숙박비가 안 들어 좋겠다고 부러워하더군요. 자기네들도 애들 데리고 바다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성수기라 웬만한 펜션들 전부 1박에 40에서 50만 원 정도 하니까 어디 움직일 엄두가 안 난다고 하면서요. 게다가 그 집 고모부가 요즘 벌이가 시원찮다고 들었거든요. 애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갈 만큼 자상하고 가정적인 성격도 아니고요. 거의 신우 혼자 독방 육아하다시피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희 놀러 갈 때 같이 끼어가려고 하고 그랬어요. 저도 몇 년간은 같이 다녔죠. 그런데 진짜 지갑 한 번 안 열더라고요. 저희가 숙박비 다 내게 하고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신혼에는 정말 비싼 메뉴 추가해서 엄청 먹고는 계산할 때는 쏙 빠져요. 뭐 돈이 여유가 없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신혼애한테 돈 쓰기 싫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신혼애 애들이 목이 마르다고 해서 다 같이 편의점에 갔는데 저랑 남편은 주차 문제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워서 저희 애들을 신우한테 맡겼거든요. 그렇게 신우가 애들 데리고 편의점에 갔다 왔는데 저희 애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고모가 저희 애들 음료수는 안 사줬다더군요. 엄마 아빠 오면 카드 달라고 하라면서 자기네 애들 것만 계산을 했던 거예요. 저희가 휴가 때마다 혹은 무슨 기념일 있을 때마다 돈 쓴 것만 몇백인데 고모로서 조카들 음료수 2, 3천 원 아까워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그때 엄청 싸웠고 신우네랑 영 끊는다 난리였습니다. 그때 신우가 엉엉 울면서 자기가 요즘 궁핍해서 이성을 잃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어서 그냥 넘어갔던 일이 있었고요. 그치만 그 일 이후로 절대 신우네랑 어디 놀러 안 갑니다. 눈치 없는 건지 양심이 없는 건지 그래도 신우는 여름마다 저희한테 컨택해서 같이 어디 가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요.
아무튼 그런 신우가 저희 놀러 간 곳을 엄청 궁금해 하더군요. 그래서 가보니까 물도 더럽고 민박집이나 펜션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애들 새 때리고 놀만한 데는 아니었다고 대충 둘러대며 신우 관심을 끊으려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펼쳐진 거죠. 신우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언니, 현주사돈 아파트가 어디예요? 나 그 해변 쪽 왔어요. 네? 아, 거길 가셨어요? 아, 그럼 잘 놀다 가세요. 아니, 언니, 아파트랑 동호수 좀 알려줘요. 나 냉장고에 넣을 짐이 많아서 빨리 들어가야 돼. 뭐라고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신우가 제 여동생 사는 아파트에 가야겠다며 전화로 동호수를 닥달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인가 싶어서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제 동생 집을 고모가 왜 가요? 아니, 지금 혼자 산다면서요. 그럼 집도 넓겠고 휴가철에 가족이 좀 쓸 수도 있는 거죠. 오빠네도 저번에 묵었다면서요. 그건 제 동생이니까 그렇죠. 고모는 제 여동생이랑 상견례랑 결혼식 때 본 게 다잖아요. 사돈도 가족은 가족이죠.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섭하게 해요? 그리고 이런 기회로 더 친해질 수도 있는 거죠. 왜 감추세요? 혹시 현주 사돈 남자랑 동거해요? 난 상관없으니까 언니. 아무튼 빨리 동호수 좀 말해줘요. 지금 집에 있어요, 현주 사돈? 아니다. 그냥 전화번호를 저한테 좀 넘겨주세요. 뭐라고요?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 동생 지금 집 비웠어요. 다른 집안 가 있어요. 황당한 소리 그만하시고 거기서 노시려면 정상적으로 숙박 잡고 노시든지 하세요. 이런 일로 저도 당황스럽게 하지 마시고요. 끊을게요. 하면서 제가 통화를 그만하려고 하니 신우가 난리를 치면서 남편도 없이 자기 혼자 애새 때리고 무작정 왔는데 지금 성수기라 잘 곳도 없고 당장 김치며 고기며 다 사와서 상하기 전에 냉장고에 넣어야 하는데 이걸 어쩌냐면서 화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알아서 하는 거라고 저도 소리를 질렀죠. 그랬더니 자기는 무조건 제 동생 집에 가서 새밤을 자야겠대요. 그럴 생각으로 숙박도 안 잡고 온 거라면서 무조건 알려달라 하더군요. 집 비웠다면서요. 그럼 비번만 좀 알려주면 되겠네. 아니, 이런 좋은 집에 혼자 살면서 가족들한테 양보할 생각도 없이 분양받았대요? 이런 좋은 바닷가 근처에? 현주 사도는 언니랑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통화를 할게요. 전화번호 빨리 줘요. 나 급해요. 지금 상황이 말도 안 되는 거 알죠? 어떻게 새언니의 동생 집에 가서 3박을 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저도 없는데. 언니, 진짜 너무하네요. 아니, 사실 나 전부터 기분 나빴어요. 이런 경우는 언니가 먼저 좀 센스 있게 언니 동생한테 말 좀 해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해놓으란 얘기예요? 제 사정 뻔히 아시잖아요. 제가 저번에 새언니한테 사돈 아파트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쪽으로 저도 휴가 가고 싶다고 말 넌지시 건넸으면 언니가 알아서 언니 동생한테 말을 좀 해놔야죠. 신혼의 가족 좀 휴가 때 묵게 해달라고요. 네? 뭐라고요? 어이가 없는 신우 말에 제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신우는 제 반응도 아랑곳 않고 시조카들 생각해서 어서 제 동생 전화번호 좀 넘겨달라 애원하더군요. 제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안 된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재중 전화가 빗발치더니 나중엔 카톡으로 온갖 쌍욕까지 날라오는 거예요. 자기 어떡하냐면서. 애들한테 큰소리치고 여기까지 차 끌고 2시간 반이나 달려왔는데 서러워 죽겠다면서 다시 돌아가면 시부모님한테 전부 다 이럴 거라고 난리를 치더군요. 그렇게 좀 잠잠하나 싶더니 몇 시간 뒤에 제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네 신우가 나랑 통화 좀 하고 싶다고 우리 회사 CS로 전화가 왔어. 뭐라고? 정말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신우가 제 동생 회사 이름을 알거든요. 저랑 전화 끊고 씩씩거리면서 인터넷으로 서칭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제 동생네 회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는 대표를 바꿔달라 난리를 쳤나 봐요. 제가 제 동생한테 정말 미안하다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신경 쓸 필요 없다면서요. 그랬더니 제 동생이 더 길길이 날뛰면서 자기가 전화를 대신 하겠대요.
그래서 말렸는데 제 동생도 성격이 불같아서 그런지 신우한테 바로 전화를 했나 보더라고요. 자세한 대화 내역은 모르겠는데 나중에 듣기로는 제 동생이 자기 집을 다른 가족들 마음대로 호텔처럼 쓰라고 그 집 산 거 아니고 작업실도 있어서 방문은 어려울 거다. 그리고 내 언니한테 이런 무리한 부탁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대나 봐요. 그랬더니 신우가 제 동생한테는 알겠다고 쭈그러들더니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는 제 동생이 싸가지가 없네 뭐네 하면서 난리를 치더군요. 가족끼리 인정머리도 없고 그런 인성이니 아직도 결혼을 못한 거라면서 악담을 퍼붓더군요. 저도 더 참을 필요 없어서 똑같이 쌍욕하고 싸웠습니다. 정말 너무 열받더라고요. 정신이 어떻게 된 건가 싶기도 하고 이번 기회에 완전히 연을 끊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시부모님이 혹여 저더러 너무하다고 하면 저는 시부모님도 안 볼 생각이었습니다. 다행히 나중에 시부모님이 아시고는 신우한테 엄청 뭐라고 하셨나 봐요. 그런데 솔직히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신우가 자기 돈 없어서 눈에 뵈는 게 없었다고 엉엉 울었다던데 그래서 그런지 시부모님도 마음이 약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앞으로 얼굴 보지 말고 사는 걸로 마무리하자라고 시댁에서 그러더군요. 저는 솔직히 너무 열이 받았고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도 황당함을 느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벼르고 벼르다 몇 개월 후 단풍이 엄청 예쁘게 들기 시작하던 어느 늦가을에 제 친구들 5명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갔겠어요? 신혼의 집이었습니다. 신혼애가 단풍 예쁘게 들기로 유명한 관광지 근처에 살고 있었거든요. 제 사정을 아는 제 친구들한테 SOS 쳐서 하루 시간 좀 내달라고 하고 친구들 데리고 신혼애 집 앞으로 무작정 갔습니다. 가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연락 안 한다더니 웬일로 전화를 했냐면서 뾰루퉁하게 받더군요. 고모, 그땐 미안했어요. 맞아요. 가족끼리인데 너무 정이 없었죠. 라고 했더니 신우가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그럴 수도 있죠. 괜찮아요. 언니 반성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럼 저희 가족 다음 여름쯤에 사돈네 놀러 가도 되는 거죠? 라고 하길래 제가 당연히 그래도 된다고 했더니 신우가 놀라더군요. 언니, 웬일이에요? 진짜 대박이다. 하긴 시댁 식구들한테 척지고 살아봐야 언니한테 좋을 거 하나 없잖아요. 잘 생각했어요. 언니, 그럼 내년에 동생한테 얘기 잘해서 한 일주일 정도 집 좀 쓸 것 같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가족끼리인데요, 뭐. 맞아요. 이제야 말 좀 통하네요. 가족끼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언니가 너무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 지금 고모네 집 근처 왔거든요. 단풍 예쁘게 들어서 구경 왔어요. 제 친구들이랑. 네? 그럼 잘 보다 가세요. 고모, 우리 총 5명인데 오늘 고모네 집에서 좀 자고 가도 되죠?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우가 어안이 벙벙한지 대답도 제대로 못하더군요. 저는 계속 이어 말했어요. 친구들이랑 무작정 왔는데 단풍이 너무 예뻐서 여기서 1박하고 주말 내내 놀아야겠다고 했더니 신우가 그럼 호텔을 잡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신우가 하던 대로 똑같이 말했어요. 가까운 신우네 집이 있는데 무슨 숙박을 잡아요. 고모도 그때 그랬잖아요. 뭐하러 펜션 잡냐고. 가족끼리 이럴 때 좀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러는 거라면서요. 아니 그건 그런데 우리 집에서 어떻게 5명이 자냐고요. 괜찮아요. 거실만 좀 비워주면 되죠. 가족끼리인데 뭐 어때요? 저희 지금 갈게요. 아니요, 언니. 신우는 그렇게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저를 막으려 했지만 저는 전화를 끊고 막무가내로 신우네 집 앞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대꾸도 않더군요. 분명히 집에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저는 신우한테 문 열어줄 때까지 집 앞에 있을 거라고 메시지를 날렸어요. 설마 가족을 길거리에서 자게 냅둘 거냐고. 나 믿고 같이 온 친구들한테 면목이 없다고 제가 신우가 하던 대로 똑같이 했더니 신우가 결국 문을 열더군요. 빼꼼히 문을 열어 얼굴만 나오게 한 뒤에 우는 얼굴로 저더러 대체 왜 그러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가족끼리 좀 재워주고 그래야 한다면서요. 안 그러면 싸가지가 없는 거라고 제 동생한테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아니 그때는 설마 내로남불?
고모 지금 내로남불 시전하는 거예요? 왜 고모는 막무가내로 제 동생 집 쳐들어가도 괜찮고 저는 안 되는데요? 제가 정말 미친 듯이 따져 묻자 신우가 진땀을 뻘뻘 흘리더군요. 제가 계속 신우가 하던 대로 가족끼리 왜 이러냐고 너무하다고 난리를 치니 그제서야 고개를 푹 숙이며 자기가 말을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마침내 미안하다고 하는데 알 수 없는 쾌감까지 들더라고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사과하는데 이제 됐다 싶어서 말했죠. 다시는 선 넘지 말라고요. 무례한 걸 똑같이 느껴봐야 알겠냐고. 좋게 말할 때 잘 알아들었으면 서로 기분 안 상하고 적당히 넘기지 않았겠냐고 제가 따졌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다신 저한테 그러지 말고 제 동생 전화번호도 지워버리라고 했어요. 제 동생이 결혼 안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사돈한테 무시당할 만한 사람 아니고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제가 그때는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오늘 내 친구들 데리고 고모네 집 쳐들어온 거 보면 모르겠냐고. 저도 한 또라이 하는 성격이라고 쏘아 붙이듯 말하고 나왔습니다. 속이 시원하더군요. 몇 년 동안 신우한테 당하고 살았는데 뭐하러 참고 살았는지 몰라요. 잘해줘봤자 하등 소용없는 인격한테는 그냥 눈눈이가 최고였던 것을. 저는 그날 친구들이랑 단풍 구경 잘하고 사진도 실컷 찍으며 놀다 올라왔고요. 남편이랑 시댁한테도 제가 한 일 제가 먼저 다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시더군요, 다들. 남편은 저더러 잘했다고 했고요. 시댁에서는 뭔가 꽁기하긴 한지 예전처럼 저한테 대하진 않으시네요. 거리를 좀 두시는데 아마도 속으로는 저더러 너무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러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날 이후로 신우한테서는 정말 연락이 아예 안 오고요. 그 전에는 일주일에 2-3번은 카톡이 왔었거든요. 명절에도 저 피해서 오는지 2번 연속 못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이해하고 참아주면 다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착각이었어요. 잘해줘봤자 소용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 신우였고요.